지금 여야 간에 그 부분이 굉장히 첨예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가 의원의 질문 가운데 그 얘기하는 거라면 저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소신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그 범위 안에서는 소신을 얘기하는 거니까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인사만 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얘기를 한다는 거는 와가지고 여야 갈등을 부추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내일이면 여당들 분들이 그럼 되겠어요? 지금 한 태도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사과하라는 거예요. 후보자가 나와서 여야 갈등을 부추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적어도 정숙하세요. 발언 중에 정숙하세요. 적어도 얘기를 하면 본인은 물어볼 때 답변하는 정도로 할 수 있다는 제가 얘기하잖아요. 소신이면 스스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후보자가 나와서 이렇게 여야 갈등을 부추긴 적 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라고 후보자가 모두 말씀에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이게 맞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은 현재 통과된 법안이 아닙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안 수사권이 다 보장되어 있는 법안이에요. 그것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모른단 말입니까? 그걸 모르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왜 틀린 이야기를 모두 발언해서 하면서 정치적으로 마치 현재 국회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라는 식의 발언을 통해서 정쟁을 유발하는 듯한, 혹은 인사청문회를 회피하려고 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발언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만 마지막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좀 당당하게 국민들한테 있는 것대로 이 발언을 하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후보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수완박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날치기 하셨잖아요. 예? 앞으로 수사받을 일이 많으니까 검수완박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 국민의힘 입장, 또 국민 입장, 정부 입장에서 보면 100% 검수완박입니다. 예? 근데 정부를 대표하는 장관의 자리에 가실 분이 검수완박이라고 표현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그럼 검수완박이 아니라고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주장하는 이유가 타당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날치기를 왜 했습니까? 합의를 해서 처리해서 가야죠. 그게 아니니까 날치기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들어보세요. 국민들이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다시 하자고 한 거 아닙니까? 들어보세요. 김정민 의원 들어보세요. 예? 왜? 발언권 아니,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잠깐만요. 바랍니다. 검수완박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자리에서 외쳐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예? 검수완박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외쳐도 국민들이 그 말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잖아요. 그런데 장관이 그러면 국민들 뜻과 다르게 여기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장관이 국민들 뜻과 다르게 여기서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검수완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새 정부에서 국회를 동의를 해야, 아니 국회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 아직 후보자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계속 장관이라고 부르고 있네요. 하여튼 후보자 신분에 불과한데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야반도주라는 표현을 했고, 오늘도 인사말에서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써서 굉장히 도발적인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금 전에 국민의힘 의원님께서는 마치 민주당 의원들이 수사받을 일이 많은데 이거 다 수사 못하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경찰이 여전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받을 일이 많다고 하는데 구체적 혐의도 없이 수사받을 일이 많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합니다. 이미 지금 표적수사나 보복수사 충분히 하겠다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 계획을 듣는 것 같아서 참담합니다. 자, 어쨌든간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국회를 무시한 표현들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임명을 강행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진짜 윤 정권의 몰락을 가져오는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 국민이 이 법률을 검수완박법이라고 통칭합니다. 그 통칭하는 용어를
법무부 장관이 그걸 썼다고 해서 그걸 사과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자, 법무부 장관은 이 사안에 대해서 주무부 장관이에요. 주무 장관이 이 통과된 법률에 대해서 내 견해가 어떻다는 걸 밝히는 것이 그게 청문회 하는 목적이잖아요. 여러분들께서 그게 잘못됐다 그러면은 청문 과정에서 그거를 왜 검소완박이고 이게 국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있는데 당신은 왜 반대를 하느냐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을 설득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증명해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그 표현을 썼다고 해서 사과를 해야지 청문회를 하겠다. 이건 청문회를 아예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 발언이 모두 발언에 하면 안 되고 중간에 하면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발언이 적절하지 않다라면 여러분들께서 청문 과정에서 증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헌법을 보면요. 대통령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대통령보다 앞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이 권한이 막강하다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를 더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헌법 체계상으로도 국회가 대통령보다 더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 취임식을 보면은 국회에서 합니다.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와 함께 가겠다는 의사를 국민 앞에 보여주는 것이죠. 자, 법무부 장관 과연 대통령과 다를까요? 그렇지 않죠. 더 법률, 헌법 존중해야 되고요. 당연히 국회를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보자 시절부터 벌써 국회를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아왔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문제제기의 핵심입니다. 국회 입법 활동을 야반 도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솔직히 국민의힘 의원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어떤 국무위원 후보가 국회 입법 활동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없었다고 보고 앞으로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자가 적어도 국회를 존중한다. 이후에 장관이 된 후에도 국회와 잘 협력해서 여러 가지 법을 만들고 집행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면 전 이 자리에서 충분히 유감 표명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